안녕하세요. 뉴턴 운동 두 번째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강에서 다룰 내용은 작용반작용과 힘의 평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작용반작용이 뭐고 힘의 평형이 뭔지. 근데 작용반작용은 제가 그 강의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B를 밀면은 B도 반드시 A를 밀게 된다. 어떤 힘이 작용하면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이 발생을 한다. 내가 이걸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라고 했죠? 그냥 언어적으로 좀 찾을 때 주어랑 목적어랑 도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주어랑 목적어가 도치가 되고 힘의 크기랑 힘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배울 개념인 힘의 평형도 특징 중 하나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처음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얘가 같기 때문에 두 개념을 혼동하시는데 절대로 이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되고, 잘 살펴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힘의 평형은 뭐냐면, 이 평형이라는 게 말 그대로, 평형이라는 말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그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평형이라는 거는 내가 얘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이 빵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알짜힘이 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가 상자를 미는 힘과 B가 상자를 미는 힘이 있죠. 지금 얘네가 서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A가 미는 힘은요, 기억나세요? 목적어에다가 제가 작용점을 찍으라고 했었죠.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F로 밀고 있는 거고, B는 어때요? B는 이렇게 목적어를 찍어주시고 이쪽으로 밀고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 힘의 크기가 어떤 거야? 같았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F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죠? 그리고 방향은 어때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이니까 반대예요. 그럼 이때는 근데 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이 알짜힘이 빵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의 가장 큰 차이는,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작용 반작용은 주어랑 목적어가 도치되는 반면, 힘의 평형 같은 경우는요, 목적어가 동일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작용하는 두 가지의 힘이, 그러니까 힘이 두 개 작용했다면 여기 작용하는 두 가지의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기 때문에 목적어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빨리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표시해 볼까요? A가 B를 미는 힘은 요게 되고, 그리고 B가 A를 미는 힘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용 반작용 관점으로 보자면, 내가 친구 뺨을 팍 때린 거예요. 그럼 친구가 이제 기분 나쁘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겠지. 너 왜 네 손으로 내 뺨을 때리냐? 근데 우리가 작용 반작용 관점으로 생각했을 땐 내 손이 친구 뺨을 때린 것도 맞지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친구 뺨이 내 손을 때린 거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크기는 어때요? 크기가 같기 때문에 내가 친구 뺨을 막 이렇게 세게 때릴수록 친구 뺨도 내 손을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뺨 아픈 만큼 내 손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은 약간 그런 개념인 거고, 힘의 평형은 내가 미는 거랑 너가 미는 게 여기 작용하는 전체 힘이 되고 그게 빵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케이스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교재 35페이지입니다. 그럼 거기 지금 네 가지 힘이 작용해요. F1은 물체의 무게, 그리고 F2는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F3는 물체가 책상면을 누르는 힘, F4는 책상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F2랑 F3, F4는 전부 다 뭐뭐가 뭐뭐를 뭐뭐하는 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드러난다고요. 뭐뭐가 뭐뭐를 뭐뭐하는 힘. 근데 첫 번째 것만 그냥 물체의 무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작용 반작용을 찾을 때는 이 무게 자체가 우리가 중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무게는 mg꼴로 쓴다. 중력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무게는, 중력은 마치 이 지구상에 있는 물체가 지구의 중심, 지구로부터 힘을 받는 거죠. 끌어당기는 힘을. 그래서 이 무게라는 건요, 이렇게 치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으로요.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가 드러나죠? 주어랑 목적어가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은 두 세트가 있거든요. 누구랑 누구죠? F1과 F2입니다. 답에 적어주시면 돼요. 작용 반작용에 작반 F1과 F2. 또 왜냐면 주어 목적어가 도치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체가 책상면이 물체를, 그러면 얘는 F3과 F4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관계 볼게요. 평형관계. 자, 평형관계는 일단 목적어가 같은 걸 좀 찾아보시면요. F1과 F4 이 두 개가 목적어가 같네요. 그쵸? 그러면은 F1과 F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목적어가 같다고 해서 F1과 F4를 찾았는데 무조건 목적어가 같다고 해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이 그림에서 이 조그만 애기가 얘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스몰 f로. 그럼 여긴 힘이 총 3가지가 생기죠. 자, 얘를 C라고 해볼게요. 꼬맹이를. 그럼 C가 상자를 미는 힘. 그럼 어때요? 지금 내가 여기 작용하는 힘은 3개인데 이땐 힘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죠. 왜냐면 이 C가 개입됨으로써 이 상자는 평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목적어가 같다고 해서 힘의 평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가 같으며 힘의 크기가 동일한지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선 지금 내가 F4랑 F1이 힘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책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의 평형에 F1, F4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통해서 2가지를 제가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 지금 한 문제가 출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내신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체가 나오고서 막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지면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걸 물어봅니다. 자, 지면이 뭐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지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 아니면은 뭐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아니면 B가 지면을 누르는 힘의 크기에 대한 반작용은 A가 B를 누르는 힘이 맞느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분석할 줄 알아야겠죠? 그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평형상태 분석이거든요? 그럼 평형상태임을, 내가 평형상태임을 보이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정지에 있죠? 지면 위에서. 나는 이 정지라는 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지라는 얘기는 얘가 받는 합력이 얼마라는 거죠? 합력? 알짜임이 빵인 거죠, 빵. 그럼 나는 역으로 이 알짜임이 빵인 걸 보이면 얘네가 정지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사실 근데 알짜임이 빵이어도 등속운동 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너무 좁은 의미로 보지 마시고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얘네가 받는 힘이 빵인 걸 보이면 정지 상태 힘이 증명되기 때문에 평형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을 표시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A는 중력이라는 걸 받아요. 중력과 속도는 우리가 10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럼 얘는 20N이라는 힘을 받는데, 얘는 지구가 A를 당기고 있는 힘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뭐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게 만류인력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태양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그거랑 같은 힘으로 지구도 태양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 표시해야 돼요. 왜냐면 이 A가 지구를 당기고 있는 힘이 똑같이 20N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어에다가 작용점을 표시해야 되므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겠죠, 크게. 그러면 지구에다가 이렇게 목적어를 그러니까 작용점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힘만 받았다면 A는 지면으로 계속 떨어져야 돼요, 바닥으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지금 가만히 유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위쪽으로 이거에 대한 버텨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크기로 20N. 그럼 얘는 지금 한 박스 쳐서 생각해 보세요. 박스를 쳐서 보면은 나는 지금 2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버텨주고 있다고. 그쵸? 얘 누가 밀어주고 있는 거야? B가 A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얘는 B가 A를 떠받치고 있는 힘이다. 그래서 20N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지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내가 눌러주는 힘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A는 어때요?
아래쪽으로 20 받고 위쪽으로 20 받았기 때문에 R자 힘이 빵이죠. 그럼 얘 정지 상태가 증명이 된 거예요, A는. 자, B도 한번 봐볼까요, B? B는 어떻죠? B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도 중력을 받아요. 그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이 30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힘이 있죠? 내가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 20N이라 했죠. 이거에 대한 반작용을 받아요. B가 A를 밀고 있으니까 A도 B를 밀어줄 거 아니에요? 여기다 써볼까요? A가 B를 밀어주는 힘 똑같은 크기인 20N을 받게 돼요. 그럼 얘는 지금 아래로 30, 중력 때문에 30 받고 반작용 때문에 20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 또한 원래 아래로 50N의 힘을 받아서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죠. 그건 왜 그런 거야? 이 지면이 B를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로? 지면이 B를 몇 N으로? 30과 20을 받쳐줘야 되니까 50N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하얀 색깔 힘과 보라 색깔 힘을 더한 만큼 그만큼과 이 위로 작용하는 초록 색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럼 B도 지금 R자 힘이 빵이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정지 상태 힘이 증명된 거고, 그럼 평형 상태 분석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 대답해 볼까요? 지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이 얼마고 B가 지면을 뭐 누르는 힘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어차피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 두 힘은 같고, 그럼 봐볼까요? 자, 지면 입장에서는 B가 얼만큼으로 눌러주고 있죠? 일단 B 자체적인 중력으로 30을 누르고 있고, 그리고 이 반작용 때문에 20을 누르고 있고, 그쵸? 그래서 지면이 B를 누르는 힘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건 어떻게 찾죠? 제가 이거 질문이 뭐였냐면, B가 지면을 누르는 힘과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A가 B를 누르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냐? 라고 물어봤었는데 아니죠. 얘는 그냥 계산할 것도 없이 주어랑 목적어가 도치됐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도치 안 됐기 때문에 아닌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면서 문제 푸는 것도 또 다음에 일단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자,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요, 내가 책을 손으로 꾹 누르고 있을 때 벽에서 안 떨어지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여드리면 여기 책이 있잖아요. 내가 이걸 벽에 눌러보겠습니다. 자, 안 떨어지죠, 그쵸? 근데 힘을 빼면 떨어지겠죠. 누르면 안 떨어져요, 그쵸? 근데 이게 왜 안 떨어지냐는 거지. 지금 우선은 제가 이 책을 누르고 있죠. 그러면 여기 힘이 하나 발생합니다. 손이 책을 누르는 힘을 뭐 F라고 놔볼게요. F라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거 그러면 벽을 뚫고 들어가나요, 지금? 내가 이 책을 아무리 세게 막 눌러도 벽을 뚫고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떠받치는 힘이 있거든요. 떠받치는 힘. 이 벽이 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 벽이 책을 밀어주고 있죠? 벽이 책을 밀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F라는 크기를 가질 테고, 그럼 얘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X축으로는 안 움직인다는 말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난 이 책에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그쵸? 그럼 내가 얘랑 얘는 이해가 됐어. 아, 이러니까 책이 벽을 뚫고 가지도 않고 밖으로 튀어나오지도 않는구나. 근데 중력을 받고 있는데 왜 안 떨어지냐는 거예요. 왜? 내가 위로 똑같은 힘이 작용해야지만 안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서는 크게 다루고 있진 않는데, 여기서 뭐가 작용하는 거냐면 마찰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마찰력이 없는 세상에서 이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책을 아무리 세게 눌려도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쓱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마찰력이라는 거의 공식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얘는 마찰 계수를 의미하고 얘는 수직항력이에요. 아까 수직항력 말씀드렸죠. 수직에 대해서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얘가 수직항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벼운 책을 누를 때랑 무거운 책을 누를 때 뭘 더 힘을 많이 줘야 돼요? 무거운 걸 누를 때 힘을 많이 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가벼운 휴지를 누를 때는 그냥 손가락 하나만 대고 있으면 되는데, 좀 책이 무거워지면은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가볍게 되면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마찰 계수는 물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유리보다는 아무래도 까끌까끌한 칠판이 더 마찰력이 높은 것처럼 얘는 그럼 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같은 이 마찰 계수상에 있을 때는 수직항력이 클수록 마찰력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더 세게 눌러주면 눌러줄수록 버티는 마찰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마찰력 공식에 대한 거는 잊어버리셔도 되는 게 얘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그냥 이런 원리가 숨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좀 내드려 볼게요. 이거는 댓글에 답을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댓글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5kg짜리 C, 그리고 여기 2kg짜리 A, 3kg짜리 B가 있어요. 자, 1번 이게 지면이에요. C가 지면을 누르는 힘 구해보시고요. 2번 C가 A를 떠받치는 힘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C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 이 두 개는 작용 반작용인지 힘의 평형인지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문제는 제가 댓글에다가 답을 달아 놓을 테니까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카카오톡 오픈 프로필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 특강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샘물에 있는 뉴턴 문제들 쭉 푸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